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참 신경 쓸 게 많은 세상입니다. 직장, 인간관계, 아이들 육아 문제, 또 경제적인 가계 문제까지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머릿속에 넣고 살다 보면 어느새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지끈 아파오죠. 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확한 판단과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머리가 맑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걱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로 안개 속에 있는 듯이 머리가 막지 않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봅니다. 늘 머리가 막지 않아서 피곤하셨던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이렇게 머리가 맑지 않은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라는 것은 영롱해야 됩니다.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안개 속에 갇혀 있는 듯,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 머리가 맑지 않으면 정말로 괴롭죠.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검사를 해보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뚜렷이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환자는 너무너무 괴로운데 검사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곳에 가면은 정신적인 문제로 보고 또 어떤 곳에 가면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치료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럴 경우에 뚜렷한 그 병명이 있습니다. 그 병명이 뭐냐면 두불청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머리가 맑지 못해서, 맑지가 않아서, 영롱하지가 않아서 제대로 운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요, 겪어본 사람이나 알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 꾀병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인이 다양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의학적으로도 치료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한의학에서는 두 불청리라고 그래가지고 병명이 있어요. 그냥 한의학에서 의사에 보면 그냥 두 불청리 이러니까 사실 전문가들도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머리가 맑지 않은 이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머리가 맑지 않은,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경우에 그 원인은 첫째가 수독성 질환입니다. 수독성 질환입니다. 수독성 질환.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독성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 머리 쪽으로 또는 몸에 다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수독성 질환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나 하루에 물 3리터 먹어야 돼?
꾸역꾸역 마십니다. 나 오늘 2리터 먹어야 돼? 그래서 꾸역꾸역 마십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인체라는 것은 자동화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갈증이 나요. 그러면 갈증 없애는 정도 마시면 돼요. 그런데 하루에 2리터 마신다, 3리터 마신다. 그러면서 막 헛구역질도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게 병이 돼서 그 병, 다양한 병들이 나타나는데 그 병 중에 하나가 두불청리, 머리가 맑지 못한 거예요.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하게 맑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개가 탁 꼈다가 갑자기 싹 맑아지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그렇다.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막 정신질환도 오고 불안 초조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뇌수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 몸에는 골수가 있고 머리에는 뇌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생활에 의해서 골수, 뇌수가 부족해지면 바로 머리가 맑지 않은 두불청리형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열. 얼굴에서 오는 병은 풍열이라고 그랬죠. 가슴에서 오는 담열.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온 건 한습이라고 그랬죠. 풍열에 의해서 머리가 맑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코가 붉거나 얼굴에 잡티가 많거나 주근깨 점들이 많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어혈에 의해서 타박을 받았어요. 머리를 어디 부딪혔어요. 교통사고로 부딪혔어요. 어디서 떨어져서 머리가 먼저 닿았어요. 그래서 머리에 어혈이 생겼을 때 머리가 맑지 않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음양기혈이 부족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음양기혈이 부족하면 우리가 보통 십전대부탕이라는 걸 쓰는데 그 현상이 바로 머리가 맑지 않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변 단소에서 진액이 새나가면 소변을 정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노폐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주 보고 또 시원하지도 않고 또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고 이런 현상을 소변 단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입이 마르고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맑지 못하면서 어지러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과 동반되는 증상은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물사마귀가 생기는, 이거 수독성 질환이죠. 눈이 침침해, 뇌수가 부족한 거예요. 귀에서 소리가 나요. 풍열에서 오는 거예요. 안개가 낀 듯해요. 어지러워요. 맑은 콧물에, 이거 풍열에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의 한의학적 치료는 사실 한의학적 치료 이외에는 없어요. 한의학적 치료는 수독성 질환으로 왔다 그러면 오령산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청신 양령탕. 맑게 해주고 영양을 준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뇌수를 보강하는 거예요. 방풍통성, 풍열을 없애주는 거예요. 서각지황탕, 타박에 의해서 온 어혈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걸 축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피도 나는 거예요. 머리가 맑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10전대부터 음양 기혈을 돋궈주는 거예요. 각병연수탕, 진액이 새는 현상을, 소변으로 진액이 새는 현상을 막아서 뇌에서 골수가 정상적으로 돼서 머리가 맑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머리가 맑지 않은 경우, 안개 속에 있는 듯이 머리가 맑지 않은 경우, 한의학적으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안개 속에 있는 듯이 머리가 맑지 않음이란 주제에 대한 강의 듣고 왔습니다. 주변에 보면 머리가 맑지 않아서 늘 두통약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해서 고통스럽다는 78세의 할머니께서 내원하셨습니다. 본인은 머리가 맑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각종 검사를 받아봐도 원인이 나오지 않고 유명하다는 곳을 다 다녀봤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꼿꼿하면서 무척 건강해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맑지가 않아서 항상 고민이라고 그러면서 내원을 한 것이죠. 네, 이분의 다른 병력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분은 병력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고 27살 젊었을 때는 신장 결석으로 우측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도 했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도 좌측에도 결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 가슴 등 쪽으로 물사마귀가 나서 레이저로 지지는 이런 시술도 받았고 갑상선 저하약을 3년째 복용 중이면서 간에서 내려가는 곳에 돌이 있어서 약약을 먹고 있는데 이것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아주 다양한 그런 병력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다양한 병력이 있었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여기저기 물사마귀가 나는 현상입니다. 이분이 다양한 그런 병력이 있고 수술도 많이 받았지만 이분한테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물사마귀입니다. 우리가 마신 물이 잘 흡수되어서 기가 되고 혈이 되고 진액화되어서 인체 곳곳에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물사마귀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물사마귀가 나타나면 대개는 그것을 지지거나 띄어내는 시술을 하려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이 물사마귀가 왜 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생겼는지를 알아내서 그 원인 치료를 해줌으로써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물사마귀의 대처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물사마귀를 수독성 질환으로 보는데 수독성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담음이고 이것은 전신의 여러 가지 증상들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담음이 전신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거나 머리가 맑지 못한 것을 비롯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참얼미 비슷하게 느글느글 미식미식 자꾸 토할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등이 아프다든지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아프며 목에 가래가 항상 끼는 듯한 기분 나쁜 현상이 나타나고 허리의 통증, 옆구리 결림, 다리의 통증을 비롯해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미식미식 토할 것 같은 느낌, 귀에서 소리가 나고 손이 저리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아프거나 변형이 되는 또 잠이 안 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수독성 질환인 담음에서 오는데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바로 수독성 질환으로 본 것입니다. 네, 담음의 증상을 나타냈던 이 환자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이 환자 역시 머리가 맑지 못한 것이 수독성 질환에 의해서 왔다는 것이 바로 물사마귀가 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수독성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인 오룡산을 투여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으면 사시는 날까지 평생 머리가 띵하고 맑지 못한 상태로 살았을 것입니다만 할머니 말씀이 머리가 띵한 것이 없어지니 기분도 좋고 이 상태로만 유지된다면 평생 약을 먹어도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머리가 띵한 것은 뇌수가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수독성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반 증상들을 고루 살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머리가 맑지 못한 증상들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부인 간질입니다. 여성 간질도 아니고 부인 간질입니다. 그러면 남성 간질은 없나? 간질같이 이렇게 자꾸 쓰러지려고 그랬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뇌를 찍어보니까 아무런 원인이 나오지 않아. 뇌파에도 이상이 없어. 근데 자꾸 부인이 간질 현상을 일으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커. 왜? 자꾸 쓰러지니까.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니까. 필름이 가다가 딱 끊어지는 것 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정말 뭐라 그랬냐면 환자들이 와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정말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한의학에서는 뚜렷한 원인이 있고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남성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간질 있지 않아요? 물론 남성들의 간질도 있죠. 근데 오늘은 부인 간질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부인 간질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성이 아니라 부인은 출산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유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유산 후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제대로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부인 간질이 나타납니다. 부인 간질이 나타나는데 아주 괴상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본 희한한 경우는 부부 생활만 딱 하고 나면 간질 발작을 해요. 부인이.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간질을 일으키니까 간질을 일으키지 않는 약들을 매일 평생 먹어야 한다는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자기 먹기가. 분명히 이게 치료법이 있는데 증상만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게 참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관골이 발가스럼하고 또는 관골에 기미가 꼈고 다양한 증상들, 간질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부인 간질의 원인은 무엇인가? 산후호로증이에요. 산후호로증. 산후호로증이라는 게 뭐냐면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고 허약해진 몸, 출혈도 많이 하고 또 힘도 들고 10달 내내 힘들고 이러한 출산 후에 허약해진 몸을 정상화시키는 이러한 한약을 쓰는데 어혈을 빼는 약을 2제 또는 3제 그래야 제대로 빠져요. 또 보하는 약을 2제 또는 3제 요 정도를 써서 몸을 제대로 회복해야 기미도 안 끼고 부인 간질 같은 이러한 병들이 안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고 젊으니까 젊은 혈기에 괜찮아 툭툭 털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어느 날부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감기 비슷한 증상, 어지러운 증상, 콧물, 코막힘 증상, 감기가 떠나가질 않아요. 또 식은땀을 막 촥촥 흘려요. 그러다가 보면 부인 간질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산후호로증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호로증이 나타나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올바로 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산후호로증이라는데 이 산후호로증에 의해서 부인 간질이 나타납니다. 이 부인 간질이요. 산후호로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요. 50대에 가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40대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30대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멀쩡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식간이라고 그래요. 먹을 식자 썼죠? 이 식간은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 조금만 잘 먹으면 배꼬래가 커지고 가슴이 커지는 사람들. 조금 잘 먹으면 젖가슴이 커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배가 사르르 아프면서 화장실을 가서 기절을 하는데 자기도 몰라요. 이건 여성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남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어떠냐면 이 어제 부위 여기가 두툼해요. 손바닥이 두툼해요. 통실통실하게 생겼어요. 여기 얇은 사람이 있고 두툼한 사람이 있죠. 그렇게 두툼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조금만 잘 먹으면 배꼬래가 나오고 조금만 잘 먹으면 젖가슴이 커지고 이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보면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 그게 볼따기도 통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식간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을 많이 들어서 오는 현상이죠. 그런 사람 보면 아침 잘 안 먹어요. 저녁을 왕창 먹습니다. 아침 잘 먹었으니까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죠.
푸석푸석 보여. 그게 살이 돼요. 그게 또 저녁에 콱콱 먹고 또 코를 들어 골면서 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식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인 간질의 하나의 원인이 또 돼요. 이거는 남자 여자 다 나타나죠. 그다음에 중기증. 이건 뭐냐? 싸우다가 성질이 못 됐죠. 싸우다가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한번 기절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꾸 반복이 돼요. 성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얼굴이 각이 지거나 코가 크거나 이런 여성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중기증이라는 것은 원인도 안 나오고 원인도 안 나와. 그러니까 치료가 만딱지가 않아. 그게 보면 요 명치 있는데 여기 보면 딱 뭐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은 공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중기증에 의해서 오는 부인 간질이 있습니다. 부인 간질의 증상은 밤에 야간에 간질이 심한 게 특징입니다. 요것은 직접 아니면 출산 유산을 겪어서 오는 것에 의한 거예요. 그런 사람, 이 부인 간질 중에 밤에 나타나는 주로 그러면 어혈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골에 기미가 끼거나 이런 현상이 같이 동반돼요. 그다음에 조혈 증상이라 해서 열이 확 났다 식었다 하는. 열이 확 났다 식었다는 진액을 말리죠. 그러니까 어때요? 입도 마르고 눈도 뻑뻑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니까 기미가 껴요. 관골의 기미. 그 다음에 허리의 통증. 근데 허리의 통증이 낮에보다 밤에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음부소양. 밑에가 가렵다고 그래요, 자꾸. 이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음부소양증이 부인 간질하고 같이 동반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피부가 가려워요. 태양의 열두통이라서 여기가 아파요. 그 다음에 몸에서 열이 나는데 밤에 열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부인 간질은 동반되는 증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인 간질 치료는 가미소요산, 가미육군자탕, 곽향정산을 쓰는데 요것은 이제 출산 유산 후에 산후 호러증에 의해서 오는 거, 요거는 식간이라고 식골증, 식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곽향정산은 중기증에 의해서 오는 부인 간질을 치료합니다. 이와 같이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부인 간질은 치료가 사실상 어렵지만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원인과 증상, 맥을 보아서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은 부인 간질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간질이 있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부인에게만 나타나는 간질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저녁마다 마취하듯 간질 증상이 나타나서 잠깐 정신을 잃는다는 그러한 여성의 얘기인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 여러 친척들을 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지럽고 두통이 있으면서 몸도 약하면서 이런 간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30대 여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간질도 한의학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 환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큰 병을 치료할 때, 어려운 병을 치료할 때 생긴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기미라든지 주근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여성은 얼굴이 각이 졌고 관골이 좀 튀어나온 그런 체질입니다. 또 관골에 기미가 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어디에 기미가 생겼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데 이 여성은 관골에 기미가 낀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관골이 나온 체질은 음이 부족하기 쉬운 그런 체질이라는 것이 한의학적인 이론이죠. 음이 허하다는 것은 자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는 체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관골에 기미가 꼈다고 했는데요. 박사님께서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이유가 뭔가요? 관골에 기미가 낀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녁을 과식하는 경우 위장이 나빠서 관골에 기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이나 유산을 겪으면서 그 뒷마무리를 잘 하지 못해서 산후 호로증에 의해서 관골에 기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이나 유산 후 관골에 기미가 끼는 이런 사람들이 부인 간질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성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경우 각종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부인 간질을 앓고 있는 이 환자,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간질을 치료하는 그러한 조문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정기신혈의 신문에 가보면 부인 간질에는 감이 소요산이 잘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이 소요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질에 맞게 감이 소요산을 잘 투여하면 기미도 좋아지고 간질 발작처럼 하는 이런 현상도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 여성도 한 달에 한 번 밤에 발작을 했는데 한제 복용할 때마다 피로도 덜하고 열이 확 났다 식었다 하는 이런 현상도 덜하면서 잠도 푹 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이 상당히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밤에 마취되듯이 간질 발작 이러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리끝인 꼬리뼈와 엉치가 아파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치료가 잘 안 됐는데 이렇게 허리와 공지뼈가 아픈 현상도 없어졌으면서 몸이 좋아지고 피곤도 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질 발작을 안 하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네, 한의학으로 간질 발작도 치료되고 또 기미도 없어지고 또 무엇보다 이게 자궁과 연관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관골이 나온 여성은 음이허하기 쉬운데 음이허하다는 것은 치료가 어렵게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궁과 관련된 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이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이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 한제 쓸 때마다 여러 가지 좋아지는 증상이 있었지만 결국 5제 이상을 들고 나서 간질 발작도 없어지고 엉치 아픈 이런 현상도 없어졌으면서 여러 가지 몸에 불편했던 증상들이 다 좋아지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오늘은 안개 속에 있는 듯이 머리가 막지 않음, 그리고 병의 원인이 나오지 않는 부인간질,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 톡톡은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